제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의 협상은 결국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종료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미국 대표단의 결정이며 모두 러시아의 시간 끌기 시도 때문입니다. 크렘린 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사실상 협상을 무산시켰으며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최후 통첩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자체는 협상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가 협상 과정에서 이제는 나토의 동진 확대 금지에 대한 서면 보장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적인 대화에서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표단에게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두 대표자는 젤렌스키에게 이러한 비전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강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소식통들은 협상 실패의 주된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넘기기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안전 보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도네츠크 자유경제구역이 실제로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제네바 협상의 실제 실패에 대한 최신 내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작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간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과정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간의 외부적인 사건 전개는 작년부터 익숙하게 봐왔던 이야기의 전개와 많이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크렘린이 키예프를 만족시키는 평화 계획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는 스티븐 비트코프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아무런 성과도 없는 직접 협상에 강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엑시옷 매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제네바에서 진행한 또 다른 협상 라운드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치 그룹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군사 그룹은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 협상단장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밝힌 입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공개 성명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말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협상장에 와서 미국인들이 앉아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젤렌스키가 또 우리 봉제 독재자를 모욕했어요.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선거를 앞두고 국내에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메딘스키를 비롯한 러시아인들 자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제네바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에 열린 두 번째 협상 라운드는 이전보다 3배나 짧았고 6시간 대신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끝난 후 러시아 대표단장 메딘스키는 대화가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 선전 매체를 위한 브리핑에서 젤렌스키가 모든 질문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크렘린의 하수인들조차도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그냥 2마디만 툭 내뱉고 협상이 어려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운명에 대해 암시하면서 젤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다르며 눈에 띄는 진전은 아직 없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군사 협상 부분은 건설적이었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양측은 전반적으로 휴전과 전쟁 중단 감시가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감시는 분명히 미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많은 언론들이 젤렌스키가 자신의 팀에게 제네바에서 푸틴과의 협상을 조직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자신의 협상가들에게 제네바에서 푸틴과의 만남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토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푸틴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머리 오해는 어차피 어디 멀리, 모스크바에서 멀리 가는 걸 두려워할 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나토에게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협상 지연 구실이 됐습니다. 러시아 협상가들은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가 미래의 동맹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속이고 배신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인용입니다. 언제, 누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는 블라디미르 푸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문서도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우리를 속였다고 합니다. 크렘린은 이를 협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부다비에서의 협상 형식이 그래도 생산적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그 협상들이 정말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러시아 대표단을 고위 군인이 이끌었고 논의는 휴전 메커니즘과 그 이행 감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교 관례에서 이러한 협상은 기술적 또는 예비 협상이라고 불리며 이 과정에서 합의의 기술적 세부 사항이 논의되지만 아직 정치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협상들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정치적 결정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일 휴전을 합의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정치적 결정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협상 과정에 기술적 트랙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정치적 트랙에서 나타나는 교착 상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치적 트랙을 러시아 측에서는 메딘스키가 이끌고 있는데 그가 협상을 교착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일부 인사들은 정치적 트랙의 주요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데 동의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그 대가로 받게 될 안전 보장 수준을 명확하고 정상적으로 규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키예프는 영토 문제를 전 우크라이나 국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이와 관련된 명확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합의가 준비됐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트랙이 있는데 이것은 상업경제 또는 무역경제 협상 트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미국 협상가들이 러시아와의 대규모 경제 계획 체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그들이 키예프에 영토 양보를 강요하며 압박을 가하는 숨겨진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별도 에피소드로 다룹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여러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그는 이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팀과 조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에 대해 비트코프와 쿠슈너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이 실패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평화 비전을 자신에게 강요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의 양보를 요구해야 함에도 계속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촉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양보해야 한다고 2번이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젤렌스키가 워싱턴이 만약 자유경제구역이 비무장화된다면 어느 나라가 그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가질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오직 모스크바가 군대를 동등한 거리만큼 철수시킨다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 젤렌스키는 러시아에서 협상단장이 교체된 것이 단순히 회담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사만 나누고 헤어질 수도 있고 러시아인들에게 전장에서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젤렌스키의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딘스키는 종종 역사적 뿌리에 대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헛소리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제 채널의 남성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월 14일이 지나 한숨 돌리셨겠지만 3월 8일이 남았으니 준비하세요. 종종 우리 남자들은 여성에게 줄 깜짝 선물이나 선물을 정치적 혹은 비즈니스 목표를 해결하는 것처럼 접근하곤 합니다. 우리는 목표, 예산, 물류, 핵심성과 지표 등등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여자에게 감탄을 기대하지만 여자가 단순히 고마워라고 하면 속으로 이렇게 노력했는데 감탄은 없나 하며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심리학자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바로 왜 우리의 이런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8일에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헛수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이 분석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투자한 노력이 단순한 예의상의 고개 끄덕임이 아니라 진짜 반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 분석 영상을 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영상 링크는 전통적으로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가서 10분만 투자해서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말 그대로 이걸로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 시청자분들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이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관련 링크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